안녕하세요. 준젤리입니다. 오늘은 앵클의 머슬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부터 보겠습니다. 사이팅 널브가 햄스트링 뒤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뒤쪽으로 해서 커먼 피뷸랄 널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커먼 피뷸랄 널브가 깊은 가지와 얕은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얕은 가지들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지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뷸라리스 롱구스와 브레비스와 같은 근육들이고요. 이 피뷸라리스 롱구스와 브레비스는 페로니얼 롱구스 브레비스와 동일한 근육입니다. 깊은 가지에 있는 근육들은 발등에 위치한 내재성 근육들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종강이 이제 앞쪽이 좀 저리거나 불편하면은 커먼 피뷸라 널브가 압박이 되어서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TBR 널브가 있는데요. 이 사이아틱 널브가 내려와서 앞쪽으로는 커먼 페로니얼 널브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오금을 지나서는 TBR 널브가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피뷸라 헤드가 있기 때문에 커먼 페로니얼 널브 자체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대퇴이드근 자체의 근긴장도나 발목에 깁스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신경이 너무 압박을 받게 되면은 근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TBR 널브도 마찬가지로 깊은 뒤쪽 구획과 얕은 뒤쪽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상에서는 이 두 구획 자체가 나눠져 있진 않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뒤에 있는 근육을 다 지배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생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메디알 플란타 널브와 라테랄 플란타 널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바닥이 이렇게 구획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저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까지 나뉘어서 저린 경우는 드물고요. TBR 널브 자체가 안쪽에 있는 말레우스 기준으로 이렇게 안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TBR 널브가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고 그 TBR 널브가 지나가는 길이 TBR 터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경 압박이 생기면 TBR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통로 자체에서 이제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슬 또한 앞쪽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앞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근육이 인벌전 근육이랑 애벌전 근육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는 보통 TA라고 저희가 많이들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익스텐서 디스터럼 롱구스,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구스, 피울라리스, 털티어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TA를 대표적인 인벌전 근육으로 보고 있고 앞쪽에 있는 애벌전 근육은 익스텐서 디스터럼 롱구스와 피울라리스, 털티어스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벌전 인저리가 조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애벌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체중을 지지하게 될 때 내치가치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발목에 있는 근육들을 체크를 할 때 인벌전 근육이 좀 더 강한지 애벌전에 있는 근육이 강한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쪽 구획 근육입니다. 가쪽 구획 근육은 페로니얼 근육인데요. 그래서 페로니얼 롱거스와 페로니얼 브레비스가 있습니다. 이 둘 근육은 대표적인 인벌전 인저리를 막아주는 근육입니다. 보통 발목이 외치기 말레우스가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애벌전 인저리보다는 제가 인벌전 인저리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벌전 인저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페로니얼 머슬에 있는 근긴장도나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대의 역할들도 있겠지만 발목이 갑작스럽게 접질렀을 때 근육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중요하고요. 발목 제어를 하게 될 때 이 페로니얼 머슬들을 강화시킨다고 해도 근육의 두께만 두꺼워지고 근피로도가 쌓이면은 제때제때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켜 놓고 고요수용성 감각 훈련들을 추가로 한다면은 근육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인벌전 인저리가 생길 확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무지해반증이라고 적어놨는데 무지해반증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이 TA 머슬 자체가 앞쪽 구획에 있는 외측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메디알 큐네이폰과 첫 번째 메타타잘본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페로니얼스 근육은 외측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발바닥을 지나서 메디알 큐네이폰과 첫 번째 메타타잘본에 붙습니다. 붙는 자리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메타차잘본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좀 더 많이 잡아당겨지냐의 문제이고요. 만약에 TA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겠죠. 안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발거스 포스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내측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면은 바루스 포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지외변증이 생기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생길 가능성, 그 다음에 니 조인트에서 발구스 스트레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앵커를 지나가는 페로니우스 머슬의 근긴장도와
TA 머슬의 근긴장도의 차이로 인해서 첫 번째 메타 찾아본의 이제 발골 스트레스가 생길 확률 자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원인들 자체가 뭐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그다음에 니 조인트냐 힙 조인트냐에 대한 원인들도 많지만 이 앵클을 지나가는 페로니얼 머슬과 TA 머슬의 근긴장도의 차이로 인해서도 이 메타 찾아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지해반증이 생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나의 원인으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구획 근육은 얕은 무리와 그리고 깊은 무리로 나누는데요. 얕은 무리는 GCM 머슬과 솔레우스 그리고 플란타리스입니다. 그래서 솔레우스도 좀 깊게 있는 근육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GCM 머슬이 외측두와 내측두가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내측두와 외측두가 있습니다. 이거를 걷어내면 솔레우스가 있죠. 좀 더 특징적인 거는 GCM 머슬의 투조인트 머슬이고요. 솔레우스가 원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무릎을 펴고 운동을 하냐, 무릎을 구부리고 운동을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GCM 머슬이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물론 솔레우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은 길이 장력 곡선으로 인해서 GCM 머슬의 근긴장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솔레우스 머슬의 긴장도가 올라가서 솔레우스를 단독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요. 뒤쪽 구획 근육 그룹 중에서 이 깊은 무리에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 있습니다. 이 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 있고 뒤쪽에 있는 깊은 무리는 보통 플렉서 머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깊은 무리에 있는 근육들은 내측에 있는 말레우스와 칼카네스 사이에 안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티비알 널브가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안쪽에서 이제 인트랩먼트 포착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크진 않는데요. 그래도 종종 여기가 이제 포착이 되어가지고 TBR 널브 인저리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벌전을 시켰을 때 내측에서 좀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느낌이 들면은 여기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걸을 때 로딩 리스폰스에서 발바닥이 아치가 이렇게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깊은 물에 속해 있고 1차적인 뒷심 근육입니다. 1차적인 뒷심 근육의 역할은 이 로딩 리스폰스에서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천천히 무너질 수 있게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게 무너지게 되면은 조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근육이 힘쓸 여력이 좀 잘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 적절하게 디슬레이션을 걸어준다라고 하면은 아치가 무너졌다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면서 쿠셔닝을 좀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스프링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걸을 때마다 프로네이션이 되게 되면서 이 무릎이나 고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솔리드 타입의 경우에는 논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도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플렉서블 타입의 평발이라고 했을 때는 아치가 무너지는 속도를 좀 늦춰준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 자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벨레스 포스테리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재근 같은 경우에는 손처럼 이렇게 저희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근육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발가락으로 뭔가를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로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손과 대표적인 차이가 맞섬이 없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번째 손가락이냐,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잡을 수 있는 맞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엄지발가락을 할 수 있는 쥐기나 뭐 쓰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들은 안쪽 세로 아래 안정성을 돕고 서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푸시오프 동작에서 발과 활의 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걷다가 발을 딛고 찰 때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치 훈련할 때 내재근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동작들을 하게 되죠. 발목 근육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뉴만의 경우에는 훑어보는 형태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렸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어떤 부분을 할지 고민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